산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가 내려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녹화가 안 됐어요. 녹화가 안 됐다는 게 그 오디오 장치가 인식이 안 돼가지고 2번을 시도했는데 2번 다 안 됐습니다. 아마 이게 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생방송 하는 거랑.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따로 좀 녹화를 합니다. 지금 사실 그런 내용을 또 교육을 하러 가는 중이에요.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산악 안전이라든가 수상 안전,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안전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산악 안전 부분에서 바로 이 주제가 지금쯤 한번 고민해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건 사고 같은 거를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그 사고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고를 일으키게 된 변수 이런 것들을 그 기사 내용에서 이렇게 좀 찾아내게 돼요. 그리고 그 동일 사건을 다른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종합해서 보면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를 좀 쉽게 파악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도 찾아내고 그다음 이제 생존에서 내가 간과하고 있던 그런 변수들 다음 이제 훈련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좀 더 보강하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을 좀 더 남들은 좀 그 실전에 유사한 그런 환경에서 또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것인가 이런 어떤 그 훈련의 주안점 같은 것들을 그런 사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캐치를 해내는데 그걸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식인에 그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신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올라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내려가는 것이 좋은가 요거를 질문하셨는데 이제 거기 이제 어떤 분들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분 답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냥 내려가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일단은 내려가면 구조대가 빨리 발견하지 않겠느냐. 뭐 두 번째는 이제 헬기가 착륙한 것이 정상보다는 평평한 곳이 낫지 않겠느냐. 낮은 곳이죠. 뭐 구조센터에 얘기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즉 아래쪽에 뭔가 그런 구조 요청할 수 있는 시설물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답변. 그다음에 이제 조난당하지 않게 잘 준비해라. 뭐 이런 개괄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올라가는 게 좋으냐 내려가는 게 좋으냐 이 두 가지 단편적인 방법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좀 더 위험한 상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이 꼭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을 꼭 한 가지라든가 특정 답으로 고정하는 것은 생존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어떤 대안이 아니에요. 조난 상황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대응법을 갖추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는 게 좋다 내려가는 게 좋다 이거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버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 실제 저도 조난을 당해봤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차라리 움직이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그 상황을 극복해서 결국은 제 발로 나오긴 했지만 그 과정 중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보는 거지 진짜 제가 어떤 잘 현명한 행동을 해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게 그 과정 중에 빠져나가는 과정 중에 정말 우연하게 참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이렇게 마련이 됐고 우연하게 뭔가 발견하고 우연하게 또 그것이 어떤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도 또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일단 제 경험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올라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려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정답이 한 개가 아니고 세 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사실은 몇 가지 그 본인이 조난당한 시점에서 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두해야 될 사항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본인의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걸 체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돼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내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내 체력적인 뭐 요소뿐만 아니라 내 혹시 다친 곳이 없는지 부상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지형입니다. 조난당한 그 지점의 주변 지형을 굉장히 그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조난을 당했다는 게 대부분 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본인이 다치거나 탈진해서 멈춘 경우고, 두 번째는 뭐 길을 잃은 경우인데, 길을 잃었다고 해서 조난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조난된 건 아니죠. 길의 힌트를 찾아서 빠져나오면 되니까. 근데 그게 길을 잃었는데 그때 그 지형, 내가 잃어버린 그 시점의 지형이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다거나 험하다거나 이제 그거는 잘못하면 길을 잃은 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다친 상황까지 이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소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형이 암석 지형, 특히 암석 지형인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암석 지형에 쌓인 그 낙엽들이 땅인 줄 알고 밟았다가 이게 하도 사람이 뭐 안 밟았고 동물들도 안 밟는 곳이겠죠. 근데 그게 이 절벽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절벽 위에 나뭇잎이 쌓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이 쌓이다 보니까 땅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약간 경사진 그 바위 위에 나뭇잎이 쌓이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사태 나듯이 이 나뭇잎과 함께 전체적으로 싹 쓸려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고가 생깁니다. 특히 약초꾼들 뿐만 아니라 버석해지신 분들이 이런 오지라든가 등산로가 아닌 곳을 다니실 때 이런 지역을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이런 걸 지팡이 같은 것들 아니면 등산 스틱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뭐 이게 능선이 이어진 거로 생각했는데 이게 위장색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바위인지 몰랐죠. 바위 죄송합니다. 바위 아래쪽에 그런 또 한 1.4m, 5m 정도 되는 또 이 단차가 있는 절벽이라고 표현은 그렇고 그런 지형인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그렇게 떨어져서 무릎을 이제 다쳐서 말 그대로 이제 속도감 있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제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저도 이제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형적 요소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암석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고 또 바위가 같이 부스러져 버린 돌멩이들이 사람이 계속 밟지 않았기 때문에 풍화작용으로 이게 느슨해지고 바위 틈이 생겨 있고 부스러기도 생긴 상황인데 거기에 체중을 실어버리면 잘못하면 이제 같이 무너져서 사고로 낙상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추락 사고. 그래서 주변이 암석 지역일 경우에는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하고 내려가는 것도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형적 요소를 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그 지형을 잘 파악해야지 내가 주변 지형을 어떻게 활용해서 구조도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또 어떤 장소에서 내가 최대한 체력 소모를 줄이면서 보온 대처 강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너무 당황하거나 그다음 그 멘탈이 나가버린 상황에는 살 방법도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훈련되어 있고 남도 사전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행동 절차에 따라서 내가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야지, 어떤 뭐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이런 걸 남들이 염두에 두고 딱 그 상황을 맞으면 당황이 안 될 수는 없어요. 멘탈이 안 깨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좀 뭐라 해야 되니, 정신이 되돌아오는 이제 공황 상태에서 빨리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전 첫 번째 조난 당했을 때 완전 멘탈 나가버렸습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이론적으로 많이 한 거는 실제 단순히 당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을 딱 겪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멘탈 완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극복해야,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뭔 생각이 드냐면 어떡하지? 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단 말이야? 그 다음 뭔 생각이 드냐면 아까 내가 왔던 길에서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니면 애초에 여기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계속 후회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러다가 일몰을 맞아버린 겁니다. 지금은 제가 상당히 빠르게 그런 실제 조난 상황을 당했다고 해도 빨리
어떤 판단을 하고 주변 지형을 이용하고 현재 내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전체적인 내가 지금 가용한 자원이 뭔지 쓸 수 있는 자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조합을 해서 살 방법을 찾도록 훈련이 됐지만 이게 벌써 십몇 년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지 실제 이론상으로만 무장됐던 그 당시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을 만큼 지금 되새겨보더라도 어처구니 없을 만큼 초보도 이런 초보가 없는 거죠. 멘탈이 완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주변에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지형 그걸 잘 활용하면 좀 더 에너지를 덜 소모하고 좀 더 안전하게 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놓쳐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멘탈 관리라는 게 정말 좀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주변의 지형을 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전에 훈련돼 있다 그러면 멘탈을 더 빨리 회복하고 그 안에서 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형이 여러분들한테 생존의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특히 꼭대기 아래쪽 능선 아니면 골짜기 쪽에 그런 바위가 우패인 곳이라든가 지형이 파인 곳들이 있습니다. 낙엽이 많이 뭉쳐진 곳들도 있고 바위 틈들이 있다고요.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나무 뿌리가 넘어져 있는 부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나무가 쓰러져서 서로 뭐 얽혀있는 그런 부분들 그 위에다 그냥 나뭇잎만 쌓으면 이렇게 도명 쉘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사전에 훈련되고 염두된다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근데 그걸 훈련이 안 돼 있거나 멘탈이 빨리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놓쳐버려요. 골든타임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형에 대한 어떤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훈련, 그 다음 그 지형에 대한 부분을 보고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염두에 둘 부분입니다. 세 번째 염두에 둘 부분이 뭐냐면 이제 날씨죠. 날씨. 그때 조난당했을 그 시점의 날씨.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산에 가기 전에 아니면 뭐 야외 활동하기 전에 날씨는 당연히 파악하고 가시겠죠. 근데 이것도 기분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날씨를 파악 대부분 하고 갑니다만 그 날씨 예보대로 실제 그 지형에 그대로 그 예보처럼 흘러간 경우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난이 발생됩니다. 분명히 비가 오지 않다는데 폭우가 내린다거나 눈이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폭설이 내린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진짜 그게 아까 멘탈이 나가버리고 멘탈이 나가고 하면서 정상적 사고를 못하고 반응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면서 이제 점점 생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날씨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날씨가 무조건 악초놓으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악천에서 움직인 것 자체가 위험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중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됩니다. 만약 폭설이 내린다. 길이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한 15분, 20분 내에 내가 왔던 길이 안 보입니다. 눈보라에서 눈앞에 있는 1, 2m도 안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폭설이. 폭우도 내려도 그래요. 시야 자체가 다 가려져 버립니다. 안개가 덮여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움직인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낙상사고로 이어지거나 추락사고뿐만 아니라 이제 탈진하거나 몸이 더 젖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날씨가 악천후일 경우에는 그 어떤 방법도 선택하지 말고 아까 지형의 장점에서 이 악천후를 피할 수 있고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장소에 이점을 찾아내 가지고 몸을 보호하는 게 가장 좋은 대응법이죠. 그리고 날씨, 그다음 날씨와 더불어서 계절도 중요합니다.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건강 상태도 괜찮아. 그다음 이제 보니까 지형도 여기 암석 지형이 아니고 길을 잃어버렸지만 조금 올라가면 능선 쪽 위쪽에 있는 정상에 가까운 능선 쪽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날씨도 그렇게 악천후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한번 올라갈만 하죠. 올라가는데 판단을 딱 했는데 이게 여름인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도 똑같이 숲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꼭대기로 올라가면 시야가 다 뻥 뚫려서 보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꼭대기가 거의 대부분이 암반으로 이루어졌거나 능선 자체가 암능인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가면 능선으로 가서 올라가면 가리는 나무들이 없고 숲이었기 때문에 주변이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내가 참조할 거, 그 다음 이제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될지 뭐 지형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초가을 같은 경우 아직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꼭대기 가면 잘 보이겠지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간 그 꼭대기에도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나무나 풀이 자라고 있다고요. 거기에도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시야를 막 다 가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안 보여요. 제가 솔직히 그랬단 말이죠. 지도상으로 나침반이 있었는데 워낙 길이 오지다 보니까 뺑뺑 돌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지도상에 있는 어떤 산일 거라 판단되는 그쪽을 딱 지정하고 능선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주변을 봐야지. 그래서 후방 교차법으로 내 위치를 이제 파악해서 이제 이동해야지 딱 했는데, 막상 딱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똑같습니다. 숲인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올라갔던 그 꼭대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았던 겁니다. 봉우리가 능선이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봐도 산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둘러봐도 산이에요. 가뜩이나 올라가는데 나무에 숲에 해가지고 나무들과 그 풀잎들, 그런 그 나뭇잎, 무성한 나뭇잎들에서 안 보이는 데다가 이게 주변이 더 높은 산들이 있다 보니까 위도 안 보이고 아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골짜기 부분을 이제 골짜기로 내려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만, 골짜기로 타고 가서 결국 이제 작은 하천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계절적 요소에서 겨울이 아니라 그러면 위에 올라가 봐야 안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올라가면서 힘만 다 빠집니다. 탈진이 날 수 있어요. 왜? 길이 아닌 곳으로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죠? 그렇죠. 비법적 탐방로인가요? 예. 그게 왜 설정됐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설정을 해놔도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법적 탐방로를 설정해놓고, 또 뭐 물론 주요 동식물들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또 등산사고 보면 비법적 탐방로로 가다가 사고 난 경우 최근에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탐방로는 그래도 길이라도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었지만, 길을 잃어버린 상태는 그 비법적 탐방로는 저리 가라할 정도의 난이도, 위험 요소를 가진 상황에서 내가 길을 개척해서 가기 때문에 그만큼 힘도 많이 들고 더 위험합니다. 그 상태에서 또 올라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라가 보니 똑같이 숲속에 있는 상황과 다를 바 없어서 안 보였다. 멘탈 또 나가버립니다. 멘탈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 사고를 못해요. 불필요한 자꾸 자책을 막 하면서 계속 에너지 소모를 합니다. 왜냐면 이 머리 생각이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에너지 소모에 뭐 20% 이상 뭐 머리가 쓴다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계속 자책하고 멘탈도 깨고 계속 스스로 용기를 북돋아 준 게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다음 차선책을 마련해두고 움직이는 게 맞는데, 대부분 이게 정답을 생각해서 막상 해서 그걸 행동화해서 딱 조치를 취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멘탈 더 나갑니다. 플러스 알파로 멘탈이 그냥 박살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차선책을 반드시 강구해두고, 만약에 갔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거나 거기에서 답이 없다면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주지 않으면 정말 더 악화됩니다, 상황이. 그럼 뭐 별게 없어요. 그 다음 차선책이 뭐냐? 그냥 버티는 겁니다. 올라갔는데 뭐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 최소한 주변의 지형을 잘 이용해서. 내려갔는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낭떠러지가 이어져 버렸다. 아니면 내려간 중에 뭐 낙상사고가 발생해서 다쳤다. 그럼 거기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구조대는 반드시 저분 찾으러 옵니다. 10일이 걸리든 20일이 걸리든 반드시 찾으러 오게 돼 있어요. 3일 정도만 버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구조대가 여러분들한테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구조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눈에 잘 띄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전환 시점에서 더 이상 내가 어떤 대안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상태에서 그냥 버텨주는 것이 오히려 구조대가 여러분을 수색하는데 더 원활할 수 있어요. 괜히 더 움직여서 더 깊은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게 되면, 원점에서 예상치 않은 지점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건 진짜 수색 시간과 그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노력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건강 상태와 지형, 그 다음 날씨와 계절적인 요소를 딱 고렸을 때, 한 번은 내 자력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 그걸 시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차선책에 대한 몸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멘탈이 안 날아가고, 그래야지 더 악한 상황을 이제 더 악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상황 정도는 기본적으로 고려해두고 행동하라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알파를 한다면 네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장비 있죠. 보유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들 행동하는데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입고 있는 것도 이제 장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 여러분 챙겨온 그 물품들이 장비여야 되는데, 장비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유 장비가 내가 딱 현 시점에 조난당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거 자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주변 지형을 이용해서 최대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대가 날 찾으러 올 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책만 강구하고 그냥 버텨야 됩니다.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행동한다? 그것이 더 위험해요. 여러분을 지켜주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갑작스레 발생된 부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움직임 것 자체가 더 위험합니다. 특히 방수 기본적으로 보호는 어떤 기본적인 장비도 안 챙겨져 있다 그러면, 이런 날씨까지 갑자기 악천후를 만나겠다 그러면 악천후도 아니어야 됩니다. 가랑비만 맞아도 여러분 그냥 그 상태가 순식간에 저체온증으로 가서, 또는 눈만 좀 맞고 가고, 눈이 쌓이고, 눈이 안 내리고 눈이 더 이상 안 내려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없는 길을 헤쳐가다 보면, 이 러셀이라고 그러죠. 눈을 헤치고 가는 거. 이 러셀만 하더라도 탈진합니다. 탈진으로 피로동사 와요. 피로동사가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눈을 헤치고 간다는 게 정말 많은 그 체력 소모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안 오서 눈이 쌓여 있는 곳만 지나가더라도 그게 어마어마한 큰 체력 소모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극복해 가려면 최소한 보온뿐만 아니라 비상 음식이 갖춰야 돼요. 왜냐면 에너지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소모되는 그 체력을 보강해줘야 되니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런 행동 자체가 정말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신발 속에다 막 눈 들어가거든요. 스패치 없다 그러면 그 눈 속을 헤치고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발에 동상 생깁니다. 동상 생기면 더 이상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주저앉아서 잘못하면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보유 장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생존의 힌트입니다. 최소한의 장비를 잘 갖추고 가라는 거죠. 조난이 꼭 아니더라도 조난 누구한테나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최소한 내가 필요한 장비가 뭔지 사전에 잘 꾸려서 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난 상황에서 딱 펼쳐놓고 내가 현재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아까처럼 위에 있는 세 가지 요소 정도를 체크를 딱 해가지고 종합해서 행동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결단을 딱 하고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버티는 전략을 쓰는 그런 방법을 써야죠. 사실 그냥 제자리에 버티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이게 버티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힘이 있을 때는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참조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또 일몰상이에요. 다섯 번째, 일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몰 시간 가지고도 행동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가지 위에 뭐 건강 상태도 좋아, 날씨 뭐 계절도 다 좋아. 그 다음 그 지형적 장점도 특별하게 위험 요소도 없는 지형 같아. 좋아. 장비도 어느 정도 갖췄어. 비상신경도 갖췄고, 남들은 뭐 천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 방수 자켓 이런 것들, 그 다음 뭐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비들 좀 갖추는 것 같아. 근데 일몰 시간에 가까워 버리면 해가 빨리 져버린다고요, 산에서는. 그러다 보면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해가 져버려서 또 다른 조난이 발생됩니다. 완전 길을 잃어버린 상황. 어두워져 버리게 되면 움직임을 멈춰야 됩니다. 어두운 상태 움직인 것은 헤드랜턴이 있어도 위험합니다. 아는 길도 밤이면 잘못하면
딴 데로 셀 수 있어요. 한번 갔던 산이라도 헤드랜턴에서도 이거 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길을 잃어버렸거나 완전히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일몰을 맞아버렸다? 그건 헤드랜턴이 있어도 여러분 멈춰야 돼요. 그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또 좌우를 활용해서 몸을 지키는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움직이다가 그런 좋은 지형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제서야 갑작스럽게 일몰을 맞고 뭔가 해보려고 주변을 찾다가 그런 지형을 찾아 움직이다가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몰 시간에 가까울 때는 움직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오른 것이 낫다고 판단되더라도 일몰 시간 가까우면 그냥 주변에서 그 일몰 시간이 오기 전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 체온 유지를 잘할 수 있고 악천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일몰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오전 10시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오전 10시에 내가 다친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시도해볼 만하죠. 내가 가진 장비로 응급처치 해보고, 그 다음 구조대 연락도 하고, 그 다음 내가 구조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곳으로 위든 아래든 한번 기어가든가 아니면 목발을 만들어서 지팡이를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볼 만합니다. 일몰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그런데 일몰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2시간도 채 안 남았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빨리 구조대에 연락하고 현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 물색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구조대에 만약에 그런 어떤 연락을 하더라도 미리 구조대 119에 전화해서, 아직 조난당한 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정 안 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령이라도 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산에서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습니다. 기지굴착교에서 배터리가 소모가 굉장히 커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배터리를 끊거나 하면 예비 배터리를 장비로 챙겨놓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사진도 찍어야 되고 GPS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비행기 모드로 두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산에 가기 전에 핸드폰을 끄기에는 핸드폰의 기본적인 사진 기능 같은 것들, GPS 기능 같은 것을 써야 된다,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냥 비행기 모드로만 두셔도 배터리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렇게 근데 대부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예상치 모르게 내가 예상했던 배터리 사용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배터리가 따라서 방전돼 버립니다. 막상 쓰려고 진짜 구조대한테 연락하려고 할 때 배터리 나가서 이걸 구조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직은 절 구조하러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칫하면 제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렇게 요런 행동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면 요렇게 지금 상황이니 정 안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만약에 배터리가 이 상태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119 구조대는 아까 접수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힌트로 해서 여러분들을 신속하게 구조대를 꾸려서 구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더 빨리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직 민폐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분들이 출동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출동을 하더라도 더 빨리 출동하고 더 효율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게 진짜 그분들을 위한 또 다른 미안함에 대한 어떤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가까이 된다 그러면 막상 다치고 상황을 엉망을 만들었고 그제서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정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는 느낌 들면 그때 미리 한 번쯤 예령을 걸듯이 딱 이렇게 상황을 한번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아직 출동하지는 않지만 준비를 하고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여러분이 연락했던 그 원점 기준에서 찾아갈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이탈하면 안 되겠죠. 이탈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걸 미리 얘기해 두면 그걸 구조할 때 참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수색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몰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몰 시간에 가까우면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험, 6번째 요소는 경험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이 경험적인 요소는 꼭 직접 여러분이 조난을 당해라는 게 아닙니다. 저같이 직접 조난 당했던 사람들 경험, 아니면 해외의 많은 사례들, 아니면 제가 늘 검색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여러분 간접 경험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경험이 꼭 직접적으로 겪어야만 경험 아니죠. 다른 사람의 경험도 나한테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한 번씩 되새겨보고 바둑처럼 복기를 한 번씩 해보게 되면
여기에 나중에 조난당했을 때 큰 힌트가 됩니다. 생존의 힌트가 된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일주일 동안 뭐 생존할 수 있어. 나 옛날에 다 이렇게 나도 해봤다. 뭐 이런. 그 사람 실제 조난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조난하는 게 진짜 생명 위험을 느낄 정도의 그런 위험 상황을 겪었다는 건데, 그런 걸 겪은 사람이 나 맨몸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뭐 얼마든지 무인도든 뭐 산이든 일주일 이상 10일도 막 나는 맨몸으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조난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의 사람이고, 실제 본인이 그렇게 조난을 안 당하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황을 겪었는데, 그걸 통해서 뼈저린 어떤 후회와 몸의 흔적들,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 다음에도 똑같이 아무 준비 없이 맨몸으로 간다? 그걸 자랑으로 얘기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진짜 조난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조난당했어. 다음에 그 상황이거나 그런 활동할 때 아무 대책 없이 갈까요? 아니요. 아예 그 행위 자체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갑니다. 그러니 이 경험도 잘 가려봐야 돼요. 어떤 사람 가짜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마치 자기 경험인 것처럼 하고 자기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만나면 그게 독이 되는 거죠. 잘못된 정보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 경험이 진짜인가 좀 떠벌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보긴 해요. 좀 위험한 그런 발상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래도 어쨌건 남의 이야기, 남의 경험들, 사고 사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복기해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가릴 거 가리고, 그 다음 여분 걸로 최적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또 제가 겪은 경험도 전체 조난과 다양한 뭐 사고 사례 중에 그냥 극히 일부분이죠. 제 경험 기준이다 보니까 제 얘기도 무조건 100% 신뢰할 수도 없고, 요걸 그냥 참조만 하세요. 팩트긴 하지만 전체를 다루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퍼즐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시고, 이런 제가 했던 내용들도 그냥 하나의 참조로 둬서 이렇게 데이터로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소화를 해서 스스로의 생존 대응법으로 이제 정보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올라가야 되냐 내려가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올라가야 된다 내려간다로 결정될 게 아니라는 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때로는 이 답안지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버티고, 그러나 주변에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조난 원점 기준 주변에서 지형의 장점을 이용해서 버틴 것이 최고의 어떤 대응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가지 약간 그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본인이 한 번쯤 올라가든 내려가든 한 번씩 기도해볼 만한데,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119에 연락해서, 아니면 지인들 꼭 119가 아니라도 지인한테 연락해서 이런 상황, 현재 상황에서 간단하게라도 브리핑을 하고, 이런 어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령을 딱 이렇게 걸어주거나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 행동하는 것이 최악의 경우 통신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수색을 더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같이 한다고 하면 조난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실제 조난을 당했다고 해도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제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쯤 이제 산행이 많아지고 그런 계절적인 요소에서 야외 활동이 많아진 이때 한번쯤 고민을 해두면, 꼭 등산이 아니더라도 야외 활동할 때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또 검색을 해보니까 버섯으로 버섯 따러 약초 캐러 따다가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게, 사실 뭐 9월 10월 보니까 뉴스에만 한 4분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버섯 따라 가셨다가 낙상사고 추락고담 저체온 쪽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버섯 따라가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번 달 9월 10월만 해서 4분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안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 버섯을 따는 행위, 버섯이 그럼 높은 산에 있는 거 아니죠? 그런 동네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조난사고, 그 조난사고가 오랫동안 방치되니까 지금 이제 사망사고를 해줬죠.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등산활동이 아니더라도 야외 활동, 주변에 활동하실 때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염두에 두고 한다면 패닉을 빨리 차단하고, 그 다음 멘탈을 빨리 대체하면서 정말
생존의 기술을 많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활동 하시든 밖에 나간다면 한 번쯤 내가 조난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고민도 해보고 되새김질을 해본다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로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영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로컬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각각 이슈가 있을 때, 주제가 있을 때 하나씩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